이게 메인보드하고 CPU 가려고요. 메인보드 CPU 교체하는 네, 거고요. 그리고 HDD 달려있는데 SSD로 바꾸려고. 메인보드 뭐 어떤 걸로 바꾸시나요? 메인보드가 기존 건데 이걸로 바꾸려고요. 게이밍 3. CPU도 바꾸는 CPU는 여기 안에 박혀있어요. 들어있어요? 예. 램은 살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드하고 CPU 바꾸고 네. 그 다음에 하드를 떼고 SSD 하드는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만 떼시고. 하드가 또 있어요? 네, 여기 안에 아, 두 개를 탈착하고 네. SSD를 제가 가져왔어요. 그 세 개. 간단한 거면 바로 해드리려고 아, 지금 그건 뭐뭐 아닐 하시는 것 건가 같아요. 여쭤본 거고요. 예, 한번 켜보고 갈게요. 네. 아우, 씨. 무겁죠? 네, 무거워요. 아우,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어. 담 걸려가지고. 날씨 이렇게 바뀌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와, 한번 담을 걸렸더니 그 뒤로 한번 결리면 오래 갑니다. 자주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런 거 살 수 있을까? 저 뭐냐 뭐였던 거? HDD 네. 나사 있잖아요. 나사. 하드 나사요? 하드 나사. 여기에 나사 4개씩 들어있으니까 이거보다 작았던 것 같은데? 하드디스크 나사는 이게 맞는데요? 케이스 나사하고 하드디스크 나사하고 규격이 똑같아요. 이걸로 한 2-3개 가져가세요. 켜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 촬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화 드렸을 때도 전면을 달면 팬이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다시려고 그러지? 하고 여쭤봤던 거였어요. 자리를 돌려서 해가지고 굳이 앞에는 전면은 안 다루다. 아, 네네. 원래 4개 자리에 4개 들어가.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4개를 풀로 채우면 클락다운 돼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하다하게 안 써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4개짜리 이제 쿼드로 나온 네. 메모리들이 있거든요. 그걸 사서 장착하는 게 맞고 그 듀얼로 해가지고 2개짜리를 2팩을 사시면 네. 4개를 꽂으시면은 클럭다운 그리고 인식이 잘 안 되거나 그럴 수 있어요. 제가 XMP X4라잖아요. 네. EXPO 라이젠이니까 부팅이 안 돼요. 잘. 그래서 그건 안 켰어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풀리거나 이런 건 아니죠. 나 이상하게 풀리더라고. 지금은 아예 X4 안 켰고요. 네. 안 키고 하니까 되긴 되는데 클럭이 3600인가? 너무 낮은 거 아니? 어쩔 수 없어요. 쿼드로 쓰시는 분들은. 그 영상에서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 2개로 쓰면 다시 풀로 네, 가능하고. 그렇죠. 4개를 풀 채우면 클럭 다운 된다. 저 말고도 다른 유튜버들도 많이 얘기하는 건데 클럭 다운 된다고. 맞잖아요. 3600. 3600. 풀로 채우시면 클럭이 떨어진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 X4 설정하면 부팅이 안 되는 경우 있다. 그래서 X4 설정을 안 했다 이겁니다. 나머지 설정은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뭐 특별한 거는 없고 커세어 프로그램 IQ 다 깔아놨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펜 같은 경우에는 리버스 펜이 없기 때문에 네. 흡기로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흡기로 하면 들어오는 거죠. 요것만 바꾸면. 그렇죠. 얘들은 이렇게는 들어가고 어. 이렇게는 나가고. 보시면은 이렇게 안에 잠깐 풀어 보실래요? LED가 좀 밝고 깔끔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좌우가 같아야 보기에도 얘를 옆으로 붙이면은 보기가 싫죠. 저는 펜을 통일시켜 가지고 하나로 가져오신 줄 알았어요. 펜이 다르네. 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렇다고 다 100으로 해버릴 수는 없잖아요. 저기 SSD나 HDD는 다 달려있죠? 인식 다 됐나? 네, 다 엄청 많습니다. 다 되는데 속도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M.2 슬롯하고 SSD 슬롯하고 라인을 같이 타기 때문에 네. 속도 저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렇죠. 조금 참고하셔야 돼요. 예. SSD 4개, 그다음에 하드가 2개였던가? 네. 네, 지금 하나, 둘, 셋, 4개, 5, 6, 7, 8개.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단 거는 최근 들어서 처음이에요. 저장 장치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8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밀리 여러분, 데일리커입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오늘은 3일절 3월 1일입니다. 드디어 이제 봄이 천천히 다가온다는 3월인데 오늘은 또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시스템은 PC 한 대에 조립대행으로 조립을 하신 거고요. 케이스는 커세어 6500X라는 모델이고 거기에 이제 커세어 순행의 커세어 시스템 팬들 뭐 그런 식으로 조립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시스템도 이렇게 가지고 오셨네요. 얘도 순행 쿨러가 커세어네. 고객분이 전체적으로 커세어 제품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도 커세어 거죠. 10년 사용하셨다고 하는데 커세어 제품에 만족하셨던 것 같아요. 기존 메인보드는 Z170 보드가 장착되어 있고 이번에 Z370 어로스 게이밍 3 메인보드 이 안에 8700K CPU도 들어있다 하더라고요. 메인보드, CPU 그리고 하드디스크 하나 떼고
2.5인치 SSD 3개 달고 그래픽카드 지지대 하나 세우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달라고 하셨고, 작업 소요일은 일주일, 다음 주 토요일 날 찾으러 오신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톡하고 견적 요청, 예약 문의 주신 거 확인 좀 하고 댓글 달고 시작을 할게요. 네, 컴퓨터입니다. 고객분이 사용하시는 보드가 B550 메인보드고, 거기에 장착 가능한 CPU가 잠시만요, 5700X 있고 5900도 있었죠. 5900X였나? 잠깐만요. 5800XT, 5900XT, 네, 요렇게 있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사오시게 되면 전화 한번 주세요. 예, 작업 시간대나 이런 걸 확인해야 되니까. 시스템 한 대 입고가 됐는데 CPU 불량이라 라이젠 5800X CPU가 불량이거든요. 보니까 쿨링이 불량이어서 CPU도 아무래도 데미지를 받은 것 같아요. 아마 CPU를 사오지 않을까. 오늘부터 이제 3일 동안 연휴기 때문에 연휴 기간 동안 컴퓨터를 쓰시려고 용산 나갔다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허리 아파. 오늘 자고 일어나다가 등에 담이 걸려가지고 한 며칠 고생할 것 같아요. 허리가 아닌데 이건 등인데 등. 아이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PC가 이겁니다. 다른 수리점에서 AS 점검 받고 거기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진단을 못 내려서 저한테 다시 오신 거고요. 근데 좀 그래요. 이 패널에 있는 이 업체 아닙니다. 이건 아마 컴퓨터 살 때 이 업체에 사신 것 같고, AS 점검 받으신 거는 동네 수리점이에요. 올 때 조금 제가 좀 실망을 했어요. 얘는 지금 테스트 하려고 제가 순행을 지금 뗀 거고, 메인보드 점검을 좀 했대요. 근데 메인보드를 재장착을 하셨는데 나사를 하나밖에 안 박아놨어요. 저 상단 저 위에 쪽에 하나만 나사 박혀 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지금 제가 눈에 보이는 부분은 나사를 채워놨고, 가운데만 지금 그래픽카드 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못 채웠는데 좀 이따가 그래픽카드 빼서 나사를 채울 거고요. 점검을 하고 수리 진행이 됐던, 수리 진행이 안 되던, 원위치 하게 되면 메인보드에 있는 체결 나사는 다 조여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수리가 안 된다고 해서 고객한테 출고할 때 나사도 이렇게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주시면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수리가 완료가 되던 그냥 내보내던 원위치 정상적인 조립 작업은 다 해주시고 보내셔야 되지 않을까, 출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여하튼 주 문제는 5800X, 여기 지금 CPU 있는데 이 5800X 얘가 불량이고요. 얘를 불량 나게 했던 건 쿨링이에요. CPU 온도가 뭐 90도 이상 올라가더라고요. 90도에서 100도. 제대로 켜지지도 않아요. 근데 이거를 왜 캐치를 못 하셨는지, 왜 원인을 못 잡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순행 쿨러 불량이고, 계속 온도가 높다 보니까 막 90도, 100도 막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CPU가 약간 열화 증상, CPU가 좀 열을 받아서 고장이 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쿨러는 이거고요. 2열짜리 순행이 장착돼 있었고, 이번에 잘만 알파2 A24 블랙으로 순행 교체 작업을 했고, 고객분이 용산 가서 가져오신다는 거예요. 가져오시면 교체해서 테스트하고 출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 위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AS는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출고, 내보내는 일만 좀 몇 건 남았네요. 상담을 좀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뿅!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AS 하면서 업그레이드 작업도 좀 하신 거고요. 케이스하고 순행 쿨러는 AS 할 때 미리 챙겨가지고 오셨어요. 부분 업그레이드 하신 거예요, 사실. CPU는 7500F, 메모리는 SK 하이닉스 32GB DDR5 업그레이드 하신 거고요. 케이스 펜은 3R6 펜이고요. 얘 모델이 뭐였더라? 이거였네요. 사일렌스 GI 120A RGB 데이지 체인 리버스 펜 3개 들어있거든요. 한 팩, 3개, 하단 3개, 2팩에다가 단일 펜으로 하나. 케이스는 C8 케이스고요. 이러한 구성으로 재조립 작업도 완료했습니다. 아마 오늘 못 오신다는 것 같아요. 다음 주 중으로 오신다는 것 같고, 얘는 이제 내려놓고 다음 주에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케이스는 당장 작업을 안 해도 청소를 좀 해야 돼요. 10년 정도 쓴 거기 때문에 청소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작업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부터. 먼지가 엄청 날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조립이 잘 됐는데. 사장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도 깔끔하구나. 아, 어째 예전에 어쩐지. 영상 한번 찍었는데 아, 그러셨구나. 그때 네. PC 매니저인가? 그게 뭐예요? PC 매니저가 뭐죠? 그러니까 뭐 클리너 같은 그런 프로그램. 그런 거 쓰지 마시지. 네. 뭐 인터넷 보고 네. 뭐 하면 뭐 좀 빨라진다 뭐 그래갖고 뭐 그거 프로그램을 시험 몇 개 했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뭐 문서 같은 거 인터넷 다운받잖아요. 네, 그럼 네. 다운 속도 엄청 느려지고 뭐 제가 하는 뭐 리니지 게임을 하는데 그것도 막 실행이 막 잘 안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한번 싹 잃어버리고 네. 다시 설치하려고. 그런 이상한 유틸을 깔지 마세요. 좀 이상한 앱들은 예, 예. 안 쓰시는 게 좋아요. 뭐 유튜브에서 뭐 소개해갖고 한번 써봤는데 아, 깔고 나서 컴퓨터가 이상해졌어요. 바이러스도 악성 코드도 갑자기 생겼더라고요. 아, 한번 이따 켜볼게요. 예. 그 뒤로는 잘 쓰고 계셨어요? 예. 오고 나서? 예. 어쩐지 PC 보니까 깔끔하게 조립이 잘 돼 있는데. 안에 중요한 거는 그러면 다 옮기셨어요? 중요한 거 없어요? 없어요. 그냥 다 날리십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도 잘 쓰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금 7800X3D 쓰시는 분들은 굳이 9800으로 갈 필요 없다. 9800X3D가 지금 현재 90만 원대 전후예요. 근데 얘를 굳이 버리고 90만 원대 비용 들여가지고 9800X3D로 갈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봐요. 좀 낮은 제품들 쓰시는 분들이 이번 기회에 좀 업을 할까? 아니, 뭐 그렇게 가셔도. 하지만 이 정도 급의 비용 대비 그거는 아니라고 보죠. 네, 그냥 7800은 그대로 쓰시는 게 낫습니다. 이것도 뭐 사실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CPU 중에 하나인데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어제 데이터 백업하는데 충전도 느려가지고 충전했다 꺼지고 충전했다 꺼지고 하여튼 어제 밤에 끝냈고요. 한번 컴퓨터 켜보세요. 확인하시고 가세요. 다음에 이 노트북 입고 할 때는 충전기 가져오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일반 충전기로는 답이 없어요. 되게 높은 것 같아요. 65W. 그죠? 네. 자료 확인하셨어요? 확인? 맞다. 자료가 중요하죠 지금. 네, 자료 옮기느라고. 한번 켜보고 갈게요. 그거 들다가 허리 부러집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네, 아예 아니에요. 윈도우 인증 그때 구매하신다 하셨는데 네네. 혹시 또 몰라서 제가 아직 패키지를 뜯지는 않았고 지금 제가 네. 켜보면서 네. 그 인증 코드 넣을게요. 얘는 뒤에 커버가 있는 애기 때문에 이렇게 커버를 빼고 쓰시거나 커버를 끼면 여기가 아예 가려져요 다. 밑으로 이렇게 선을 집어넣고 하시거나 이쪽 구멍으로 넣으시거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커버를 저처럼 빼시거나. 네. 그리고 이 LED 바는 옵션으로 구매하신 거죠. 아, 네, 들어가는 거 얘기하신 거죠? 테두리 네네, 맞아요. LED 옵션으로 사신 거죠. 네. 예전에 제가 조립할 때는 이게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검색해 보니까 별도로 사신 것 같더라고요. 같이요. 아니요? 아, 네. 어떻게 오셨어요? 저희는 충전기가 없어요. 노 차저 아답터. I'm sorry. 저 앞에 휴대폰 샵 한번 가보세요. 여기? 휴대폰 샵. 아, 네네. 오케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LED 바가 메인보드 5V에서 RGB 연동하는 건데, 이게 그 전원 공급이 좀 부족하거나 하면 LED가 요만큼밖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쭉 들어오다 여기서부터는 꺼져요. 그래서 지금 그 설정을 좀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 게 있긴 했었다라는 거고, 이 안쪽에 있는 LED하고 이 테두리 LED는 다 메인보드 어플로 작동하는 거거든요. 지금 에이서스 보드니까 아모리 크레이트 세팅 해놓은 상태거든요. 화면이 하나에 안 담긴다. 이렇게 뒤로 빼야 돼. 지금 RGB 연동 그래픽카드 아스트랄 5080 다 올라오고요. 어드레스에이블 LED 스트립이라고 요게 이 LED를 컨트롤 같이 연결시켜주는 그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화이트로 바꿔볼게요. 테두리 어떻게 됐어요? 화이트로 쫙 다 바뀌었죠? 아주 이쁘장하게 바뀌긴 했는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한참 고민했고 씨름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잘 되고요. 유니펜 어플이 따로 있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요. L 커넥터 3 요걸로 하시는 거거든요. 이 LED 색상도 바꾸고 가운데 그림도 놓고 지금 저희 로고 다 넣은 거거든요. 테스트로. 여기 보시면 TL 팬 유틸리티라고 있죠. 여기에 LCD 스크린 2번, 3번, 4번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누르시면 밑에 LCD 스크린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다가 사진 같은 거 넣어서 바꾸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이걸로 추가 이거 넣으시는 거고 네. 3번도 마찬가지예요. 3번 누르고 LCD 누르면 3개. 네. 그죠? 아시겠죠? 네. 4번도 누르면 3개.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사진은 집어 넣으시고 RGB 바꿀 때는 여기 보시면 퀵싱크 라이팅이 있죠. 레인보우. 이게 레인보우예요. 스타트 컬러. 제가 화이트로 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화이트. 아시겠죠? 그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플들이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어플들 때문에 일시적인 오류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갑자기 RGB가 안 바뀌어.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넓게 생각을 좀 해주시고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420 순행 위에 샌드위치 붙여놨고, 이 위에가 파워박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420 순행을 샌드위치로 붙였는데도 이만큼씩 넓다는 얘기는 케이스가 그만큼 높고 크다는 얘기고, 제가 온도 테스트 해봤을 때 샌드위치를 다나 안 다나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요? 네, 소식이 큰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건데 이 아틱 순행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온도를 그렇게 확 잘 잡아준다라고 보시지는 않습니다. 고객분이 이제 하고 싶은 로망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위에 상단 팬 143개를 붙였는데 가운데 팬이 약간 블레이드가 처져요. 그 얘하고 닿더라고요. 그래서 달달달달달, 그래서 뭐 이거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케이블 타이로 좀 묶어놨어요. 그래요? 처지지 않게. 예, 뭐 그 정도밖에 방법은 없을 것 같고. 요거를 이렇게 좀 묶어놨다는 말씀이신가요? 펜에 보면 네. 뒤에 보면은 네네. 이 플라스틱 저 있잖아요. 뒤에 거요? 예, 네네. 거기다가 이 철판하고 살짝 묶어놨다 이거죠. 네네. 처지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해놨고요. 다른 건 없어요. 뭐 다 괜찮아요. 그래픽카드 지지대는 세워야 됩니다. 무겁기 때문에. 이거 어디다가 뒤쪽에다가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게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하단 펜이 약간 좀 이렇게 네. 수직으로 약간 떠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이거를 이렇게 세워야 될까, 여기다가 세워야 될까, 뭔가 세우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픽카드가 워낙 무거워서. 그래픽카드 안에 지지대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 안에 주는 지지대는 요만해요. 짧아요. 한번 보시고 뒤에다가 달 수 있으면 다시고,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좀 취해 보시는 게, 그래서 지지대는 이렇게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온도 그냥 노말, 그냥 무난하다, 그 정도라고 봅니다. 그렇게 작업은 끝났고요. 키만 마저 입력하고 마무리할게요. 또 다른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알아요. 많은 게 없으니. 잘 쓰시면 돼요. 네. 4090을 생각하고 했었고 5090을 생각했는데 지금은 답이 안 나오니 그렇죠. 나중에 그냥 이거를 그래픽 카드를 둘째로 넘기고 5090을 한번 사볼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였어요. 사장님이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뭐 다른 방법은 없고 딱 그렇게 하셔야죠. 보통 저도 사용자분들이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라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해요. 왜냐면 저희가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좀 낮추세요라고 해서 막 낮춰드리면 나중에 그거 할 걸 그랬어요, 그런 얘기들 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5090 하고 싶어, 그럼 해야 돼요 그냥. 예, 나중에 또 후회하시니까. 그 대신에 얘는 아니야, 이거 하면 별로야 진짜,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런 경우에는 제가 정말 하지 마시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는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해야죠. 샌드위치는 저는 사실 최대한 하지 마시라고. 샌드위치 여러 번 해봤는데 온도차가 크게 없어요. 사실 라디에이터의 뜨거운 바람으로 식혀줘가지고 온도를 잡는 것보다 펌프가 중요하거든요. 저 순행 쿨러의 펌프에 따라서 온도차가 심해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라디에이터 샌드위치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온도를 돌려보고 해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더라. 물론 저야 뭐 10분, 20분을 보는 거지만 3시간, 4시간을 봤을 때는 차이가 있어.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제가 세팅하고 이런 작업을 했을 때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더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나쁘진 않지만 어찌됐든 비용 들여가지고 또 작업해야 되고 펜도 3개 더 달아야 되고 하니까 그럴 만한 메리트는 저는 잘 못 느꼈어요. 가져가셔서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져가세요. 왜냐면 아드님이 찾을 수도 있고 가져가셔야 돼요. 왜냐면 안 그러면 저희가 다 버리기 때문에 다 가져가세요. 메인보드 박스 안에 중요 부품들만 챙겨가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고객분은 컴퓨터 잘 모르신다 하셨고 실제 사용자는 아드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괜히 버리고 갔다가 아빠 그거 버리고 왔어? 안 돼, 왜 버렸어? 다시 가져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챙겨가세요. 제가 더 큰 박스에다가 하나 넣어드릴게요.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호불호가 있어서 열어야 되는구나. 주세요. 따로 가져갈게요. 안 끼실 거예요? 만약에 끼시려면 이거 빼고 얘부터 꽂아놓고 닫으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챙기시고요. 서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수증 드릴까요? 그렇게 잘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니터는 여기 연결하시는 거 아시죠? 네. 여기다 꽂으시면 안 돼요. 네네. 예, 여기다 꽂으시고. 그래서 제가 스티커 붙여놓은 거거든요. 모니터 여기다라고. 네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심.
무겁죠? 꽤 되네요. 아, 깨가 아니라 엄청 무거울 텐데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네. 써멀이요? 네, 썸. 네. 써멀 드려요? 써멀 어떤 거 드릴까요? 제일 무난한 게 제가 자주 쓰는 국산 AMX 써멀. 이거 괜찮아요. 얘는 얼마예요? 그 케이블이 두 개가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앞 넘기고 하나는 손 넘기고. 그러니까 1대2짜리가 필요하신 거예요? 예. 1대2짜리? 그러니까 근데 단자는 하나, 색깔이 나야 되는데 색깔이 안 나더라고요. RGB 케이블이 필요하신 거예요? 메인보드에 RGB 단자가 몇 볼트? 5볼트요? 5V. 그럼 단자가 하나 있는데 그 펜은 3개 붙인다고요? 그런 건가요? 예. 그러면 1대3이 필요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러면- 쿨러 하나에 저기 그 선이 두 가닥이 나오는데 네. 하나는 전원. 하나는 전원선이고 네, 하나가 하나는- RGB. 하나는 RGB.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신지. 그 RGB 꽂는 그게 그 선이. 그러니까 RGB 꽂는 선이라는 게 1대3, 1대2 이렇게 그렇게 나와요? 네. 요즘에 ID 그 케이블에다가 꽂나요? 아니면 사타 케이블에다가 꽂나요? RGB는 RGB 단자가 따로 있어요. 5V RGB가. 그래요? 예. 모두 안에? 예. 정확히 찾으시는 게 뭔지를 지금 고객분이 갈팡질팡 하시니까 저도 그냥 어깨너머로 살짝 박아갖고 그러니까 왜냐면 RGB를 하나만 꽂을 건 아니니까요. 처음 입문하는 건 고프로로 보통 입문하시면 돼요. 근데 브이로그 형식으로 찍겠다 그러면은 오즈모 이런 게 낫고 활동적인 거 찍겠다 그러면 고프로가 나을 수 있고요. 예, 고프로가 가격이 좀 더 싸니까 5,600. 결론은 기존 거보다 낮은 거 꽂으시네요. 그냥 좀 이거 하다가 네네. 그냥 메인보드부터 다 갈아버릴까 생각 중이에요. 네네. 이거 업체에서 나사도 제대로 안 꽂아가지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나사가 저 위에 하나 꽂혀 있고 나머지는 다 하나도 안 꽂혀 있었어요. 여기도 봐요. 비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네. 일단 CPU 그러면 5600으로 장착하고요. 윈도우 깨끗하게 재설치하고 그리고 나서 찾아가시는 걸로 할게요. 네, 윈도우 좀 불안해요. 어제까지 몰랐는데 오늘 오전에 돌리다 보니까 얘는 밀고 다시 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가급적이면 초기화를 권장해드리진 않고요. USB로 깨끗하게 파티션부터 깨끗하게 싹 지운 다음에 다시 까는 걸 권해드리죠. 그렇게 작업할게요.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거든요. 자, 이 컴퓨터는 수냉 쿨러 분량, CPU 분량으로 바로 작업합니다. 고객분이 급하게 구입해 오신 라이젠 5600이고 되도록이면은 저희한테 구매하시려고 했는데 지금 3월 1일 휴무 토요일 날 공휴일이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쉬잖아요. 용산 업체들도 대부분 쉬기 때문에 제품을 지금 구할 수가 없어요. 고객분이 직접 용산 가봤는데 용산 업체에서도 다 못 구하는데요. 아마 도매상들이 쉬기 때문에 물건들을 공수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젠 5600이 있어서 이걸로 사오셨나 봐요. 바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상이 어떻게 되세요? 안 되는 게 아예 안 켜져요? 네. 갑자기 그래요? 아니면은 제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꽂을 때도 있고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켜질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딱 켜지든가요? 아니면은 안 돼가지고 여러 번 누르니까 켜지든가요? 그냥 켜져요. 그냥 딱 켜져요? 근데 좀 기분이 안 좋으면 또 안 켜져요. 근데 좀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그러면 켜지면 그때는 또 쭉 잘 네. 써요? 그다가 한 대다가 기분이 안 좋으면 또 안 켜지시면 그냥 또 냅뒀다가 또 네. 나중에 또 켜고요? 근데 요즘은 안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또 잠깐 들었다 나가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뭐가 윙 하고 켜져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켜지긴 하는데 네. 작동이 안 되면서 화면이 안 뜬다. 맞아요. 그 얘기네요. 네네. 켜지긴 계속 켜지고 네네. 지금처럼 워밍업 하네요. 네. 우웅 네네. 근데 화면이 계속 안 들어오고 이 불만 들어가 있는 상태. 네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안 켜지는 건 아니네. 네. 잠깐만. 우리 또 애기 들어왔으니까 또 열쇠고리 하나 줄게. 인형이야, 인형. MSI 건데 MSI라는 컴퓨터 부품 회사가 있어.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해당 PC는 일단 파워는 별다른 에러는 없어요. 파워 간이 테스터기에서 정상으로 뜨고 지금 현재 H310 보드에 딱 봐도 먼지가 좀 많거든요. 접촉 불량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내부 청소를 좀 하고 그리고 나서 탈부착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탈부착으로 해결될 수도 있어요. 내장 그래픽이고 메모리 불량일 수도 있고 일단 청소부터 좀 하고 한번 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청소라고 하면 압축 공기나 컴프레셔로 내부 먼지 제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접점 부활제 전자제품 세척액이라고 하죠. 접점 부활제로 청소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해결을 했고요. 이번 AS가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AS 할 그런 시스템으로 보이진 않아요. 이제 교체해야죠, 교체. 이제 바꿀 때가 된 것 같고, 왜냐하면 구성품들이 전부 다 보급형 기본 제품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해결은 해드렸지만 또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일단 메모리 접촉 불량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배터리 교체했습니다. 배터리가 다 됐더라고요. 기존 배터리 보면 완전 방전. 배터리 교체했고,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 저희들 걸로 테스트 해봤는데 파워 문제는 아니었고요. SSD 그다지 속도가 안 나왔고,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 삼성 500기가인데 지금 진동도 좀 심하고, 여기 하드툰으로 보니까 오류가 좀 있습니다. 이 하드디스크는 교체하셔야 돼요. 근데 교체라기보다는 좀 더 쓰다가 본체를 바꿔야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화면이 잘 뜹니다. 결론은 메모리 접촉 불량, 그리고 배터리 교체, 내부 청소,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할게요.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PC를 바꿔야 될 때가 됐다. 바꾸셔야 된다. 이 제품에 더 이상 비용 투자를 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컴퓨터는 이제 마지막 테스트 작업하고 있고요. 지금 파이어 스트라이크 돌려보고 있고, 이제 바로 출고를 할 겁니다. 퀵으로 입고가 됐던 제품인데, 입고될 때는 화이트 케이스로 입고가 됐는데 출고할 때는 블랙 케이스로 출고가 되네요. 일단 주 증상이 사용하다가 자꾸 재부팅도 되고 오류도 나고 막 이런 증상이었는데, 보니까 메모리가 불량이었어요. 근데 고객분이 메모리 교체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에센코 클레브 5600으로 메모리 교체하고요. 케이스가 화이트인데 약간 누렇더라고요. 그게 좀 싫으셨나봐요. 블랙 케이스로 바꿔달라 하셔서 다크프레쉬 DRX 70 케이스로 교체 작업을 했고, 바이오스 초기화 작업하고 업데이트 작업하고 진행을 했고, 아마 퀵으로 보내달라 하셔가지고요. 퀵으로 발송을 할 예정이고요. 고객분하고 통화를 좀 해봐야 돼요. 원래 사용하던 케이스는 얘입니다. 이 모델이 G30 모델인가 그럴 텐데, 먼지 필터도 그렇고 전면도 지금 누렇죠. 이런 게 보기 싫으셨던 것 같아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 저희도 주력으로 많이 쓰는데, 전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마그네틱으로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할 때 조금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로 선택을 해드렸습니다. LED도 끌 수도 있고요. 소음도 괜찮고 좋네요. CPU는 라이젠 7800X3D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나름 화이트 컨셉으로 맞추신 것 같긴 한데 환경이 좀 그런가 봐요. 저렇게 색깔이 누렇게 변한 거 봐서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죠. 먼지도 있고 흡연도 있고, 흡연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화이트 케이스가 좀 안 어울릴 수도 있어요. 화이트 케이스에 묻으면 저렇게 누렇게 변합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끝났고요. 온도도 괜찮습니다. 12.5도 나오고, 그래픽카드도 4060ti 68.1도 정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퀵으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퀵 서비스 출고 박스에 포장해 놓은 상태고요. 보통 저희가 퀵 보낼 때 여기 적혀 있는 쪽을 강화 유리 쪽으로 놓고 발송을 합니다. 눕힐 때는 이렇게 위로 가게 눕혀달라고 보통 제가 기사분한테 얘기하고요. 그리고 제가 메모리 불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메모리 팀그룹, 이 해당 메모리는 고객분께서 AS 대행으로 처리받고 택배로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월요일까지 휴무니까 화요일날 메모리 유통사에다가 보내서 새 제품으로 교환받은 다음에 고객분께 택배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비가 오나 봐요. 일요일날 눈이나 비가 온다고 하는데, 아이고 비 온다. 점심 먹어야 되는데. 고객분이 아까 사오신 커피인데 대용량이에요. 엄청 많네요. 비가 오는구나. 네, 퀵이요. 네, 여기 본체 가져가시면 되고, 눕히시려면 이쪽을 위로 가게 해주세요. 전원 케이블은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아는 형님이 네. 사장님 구독자여가지고 네네. 계속 일로 가라고 강남에서 왔어요. 근데 뭐가 안 되시는데요, 증상이? 이게 블루 스크린이 계속 떠가지고 블루 스크린만 떠요? 그래서 그 초기화를 하려고 해도 초기화가 안 된대요. 윈도우 자체에서 USB로 윈도우 재설치 해보셨어요? 설치가 안 돼요? 설치를 그게 없어가지고 USB가 그러면은 초기화라는 거는 설정해 가셔가지고, 윈도우 자체로 들어가지도 않고. 컴퓨터 잘 모르세요? 뭐 구성품 같은 거 없어요? 그 구입하셨던 리스트라든지? 알겠습니다. 일단 접수를 좀 할게요. 구입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데요? 8개월 정도. 8개월이요? 잘 쓰다 갑자기 그래요? 네, 멀쩡하다가 잘 쓰다가 갑자기 최근 들어서 그 전날까지는 잘 쓰다가 갑자기 블루 스크린 떴어요? 그리고 이제 부팅도 안 된다고요?
네, 부팅은 그러니까 켜지기는 켜지는데 네. 이 시스템은 한 8개월 정도는 잘 쓰셨다고 하고요. 인텔인 줄 알았는데 라이젠이었네요. 라이젠이고 잘 쓰다가 갑자기 블루 스크린 뜨고 윈도우 진입 안 되고 윈도우 설치도 안 된다고 하신 것 같고 윈도우 설치 작업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점검을 좀 해봐야겠네요. 그래픽카드는 라데온이고 시스템 펜을 전부 바꾸셨네요. 아, 바꾼 게 아니라 다신 거구나. 이거 C8 케이스구나. 케이스는 C8 케이스에 시스템 펜은 아틱 P12 순행도 아틱 프리저 제품이고 이제 하나하나 점검해봐야죠.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부팅이 정말 안 되는지. 근데 이 PC는 데이터 옮기려고 가져오시는 맞아요? 저희 어머니가 좀 쓰실 것도 하나 저렴하게 할까 싶은데 혹시 네네. 여기서 살릴 수 있는 건 없죠? 어머님이 이 PC는 사용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소리가 너무 커요. 아, 그래요? 네. 일단은 그러면 알겠습니다. 우리 고객분 PC부터 좀 볼게요. 그 얘는 데이터를 옮기기 위해서 네네. 가져오신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라고 하면 하단에 하드디스크 있고요. 그 다음에 SSD 있거든요.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D드라이브 양을 D면은 하드네요. 네. 그러면 새로운 PC에 이 D드라이브 하드디스크를 옮겨가지고 달면 되겠네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얘는 좀 내릴게요. 일단 앉으시고요. 고객분 그때 견적이 그래픽카드가 조금씩 올랐어요. 제가 전품 CD 갖고 있어서 DSP 버전이네요. 네. 이거 쓸 수 있나요? DSP 버전은 사실상 다른 PC에 사용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DSP라는 버전인데요. DSP 버전은 그 조립 PC 구매할 때 그 PC에 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PC가 끝나버리면 얘도 끝나요. 키가 안 먹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DSP 버전을 권해드리질 않고 처음 사용자용이라는 윈도우가 있어요. 이렇게 박스로. 이 제품은 다른 PC로 이관이 돼요. 그래서 이걸 사셔야 돼요. 앞으로도. 근데 DSP하고 얘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지금은. 예전에는 한 5만 원 이상 차이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거 썼지만 지금은 전부 다 얘 써야 돼요. 저렴하게 주고 한 20만 원 주고 맞춘 그런 건데 근데 문제는 저희 엄마가 주식이나 그런 걸 하시는데 네. 체결 같은 게 조금 약간 느리다. 여기서 좀 쓸 수 있는 게 있으면 SSD 있잖아요. 네. 그 하드 위에 있던 거. 그 SSD는 쓰셔도 돼요. 아, 그러니까 SSD는 떼서 어머님이 쓰실 거기다가 꽂아 쓰시면 SSD 가격은 빠지죠. 보통 사무용 PC나 업무용 PC에는 그래픽카드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보통 내장형으로 쓰거든요. 그래픽카드는 쓸 수도 있겠네요. 저거 그, 쓸 수 있어요? 예, 그래픽카드는. 네, 네, 네. 예, 쓸 수 있어요. 일단 고객분 거부터 먼저 좀 볼게요. 저하고 얘기했던 거 볼게요. 이 구성이었거든요. 네. 14700K였고 네. 3열 순행 달고 토마호크 메인보드고요. 이 제품이 지금 현재 품절일 수도 있어서 제가 어제 알아봤는데 네. 총판에 물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가능할 것 같고 네. 여기서 보드 단가를 조금 더 내리려면 네. 프로 보드로 내리면 가격이 조금 더 빠지긴 해요. 한 3, 4만 원, 3만 원 정도인가? 그 정도 내리셔도 되기는 해요. 한 4만 원 정도 빠질 수 있거든요. 이 보드도 괜찮습니다. 외관상 차이가 좀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네, 네. 전원부 방열판 잘 돼 있고 M.2 방열판 다 있고요. M.2는 4개 장착 가능할 수 있고 여기 토마호크 모드라는 거고 요 밑에 프로 모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전원부 방열판은 괜찮긴 한데 M.2가 얘는 방열판이 하나, 둘. 그러니까 여기 아까 4개였잖아요. 얘들은 여기에만 있고 여기 방열판이 없죠. 뭐 이런 차이? 얘도 와이파이는 되고.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위에 걸로 할게요. 네, 4만 원 차이가 얼마 안 난다 그러면 위에 거 해야죠. 근데 4만 원 차이로 또 내리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저번 거보다 한 20만 원 올랐는데 그게 그래픽 카드 때문에 오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다른 건 특별한 거 없고 얘들이 지금 물건이 이제 거의 다 없어요. 더더욱 지금 여기에 제가 넣어드렸던 건 작업용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 메모리 V 캐시를 16기가짜리 넣은 거거든요. 네네. 현재 16기가짜리 물건이 시중에 없어요. 그리고 케이스는 그때 제가 P30 말씀드렸는데 P30 케이스가 좀 위아래가 좁은 미니 보드에 장착되는 건데 잘못 넣어서 롱보드에 들어가는 케이스 넣었고요. P50 케이스고요. 미들 케이스는 이만합니다. 예, 이렇게 생긴 거예요. 모델이고요. 측면에 CPU, GPU 온도인 거 확인될 수 있고 강화 유리 스타일이고요. 그러면 몇 달 됐구나 진짜. 네, 작년 10월인가 그래가지고. 아, 오래됐네요. 은근 오래됐어요. 예, 은근. PC에서는 3, 4개월만 지나도 아, 엄청 달라요? 네. 14700K를 선택을 하셨잖아요. 14세대예요. 근데 가을에 15세대가 나왔어요. 맞아요. 예. 근데 15세대가 나왔는데 15세대가 그다지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대수가 올라가면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성능도 같이 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을 하고 나 이거 할게 할 텐데 성능이 좋지는 않아요. 그때 그래도 예. 출시하는 거 보고 뭐 그렇죠. 할지 그렇죠. 결정하셨어요. 왜냐하면 14세대도 단종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성능만 좋으면은 저희가 하시라고 할 텐데 성능이 그닥. 그래서 15세대를 많이들 안 씁니다. 울트라 7 265K인데 CPU 가격은 비슷하죠. 비슷한데 이제 보드 볼까요? 890이거든요. Z890 보드로 하시게 되면 40만 원, 60만 원, 50만 원 뭐 이러죠. 근데 아까 토마호크는 38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보드에서도 가격이 좀 더 비싸고 그리고 성능이 좋으면 좋은데 안 좋은 성능이 그냥 그닥 그냥 그래요. 특히 이제 게임 성능이 게임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게임은 여기가 해서 거 봐요. 그럼 게임 하시잖아요. 게임 성능이 14세대보다 좋다라는 평이 없어요. 그래서 14700K를 아직까지 하시게 되면 많이 합니다. 성능만 좋으면 해야죠. 그때 카톡 견적서 드렸잖아요. 그거 제가 출력해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네. 네, 이렇게 하시면 될까요? 네, 괜찮아요. 5, 6만 원 다운시키는 게 네, 그럼 그대로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선택사항이라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같은 것이면 조금 좀 내려드릴까 하는데 사용자분들이 난 보던 게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2만 원 가지고 그걸 내려? 싫어. 네, 그건 인정하죠. 그럼 그렇게 진행하시죠. 네. 다른 궁금하신 건 작업은 좀 시간 걸릴 거예요. 지금 또 3일절 샌드위치라서 네.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쯤 되시지 않을까. 만약 못 오신다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셔도 되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저 그때는 경험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니까 아, 그러니까 같이 올라가죠 가격이. 네, 지금 환율 한마디 하셔서 다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네. 예. 지금 그거 생각 아예 못하고 있어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네, 환율 안 떨어지면 부품가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당분간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예, 당분간 안 떨어집니다. 네, 그래픽카드는 더더욱 풍기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게임 하신다는 분들 막 4070 뭐 이러는 거 찾으시는 분들 못 찾아요. 아예 없네. 4070 Ti 슈퍼 없죠. 아예 리스트를 빼버렸네. 5080 새로운 거 하고 싶어도 없고 그래픽카드만 250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겠냐고 이거를. 이것도 약간 프리미엄이 붙은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해주시고 네. 저희 어머니 건 혹시 그거 2개 쓰고 50만 원 선에서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좀 더 써야 될까요? 50만 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럼 네. 감사합니다. 네, 50만 원이 안 될 것 같은데. LED 불빛 들어오는 거 어머님이 싫어하실까요? 굳이 신경 안 쓰세요. 바닥이 어차피 있으니까. 불 들어오고 이래도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견적서 출력을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사용자분 본인 PC 한 대하고 어머님이 쓰실 거 2대 주문 완료. 고객분 상담하면 오늘 일과는 끝날 것 같네요. 어떤 용도로 쓰실 건데요? 게임도 하고 제가 그 개발자라서 네. 그 집에서 좀 일할 때 같이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개발자 하시면은 PC 구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아실 텐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왜 잘 모르세요? 잘 아실 관심이 텐데. 별로 없었어. 언어밖에 모르세요? 네. 그래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인텔 쪽을 원하시는 거예요? 라이젠 쪽을 원하시는 거예요? 인텔 쪽으로. 인텔이요? 네. 인텔도 대표적으로 그러면 두 가지 13, 14세대가 있고 네. 15세대가 있고요. 어느 네. 쪽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쪽부터 이제 잘 몰라가지고. 일단은 13, 14세대는 이슈가 좀 있는 건 아시죠? 네. 네, 15세대는 아직까지 그런 이슈는 없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게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5세대가 그다지 그렇게 뛰어나진 않다 그래요. 13, 14세대보다. 그러니까 성능이 그냥 비스무리하다 이거죠. i7 정도가 무난하지 않을까부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딥러닝이나 네. 아니면 CPU 부하를 좀 많이 준다 그러면 i9까지도 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AI 쪽이랑은 아니라 웹 개발이라. 그럼 i7 정도면 무난하지 네. 않으실까요? 근데 이게 게임을 배틀그라운드 무난하게 가겠다 이 정도면. 배그야 뭐 요즘 뭐 그냥 다들 무난하게 네. 가는데 근데 그래픽 카드가 없을 것 같은데 별로. 일단은 CPU부터 한번 볼까요? 네. 저희는 정품 박스를 기준으로 합니다. 벌크는 네. 일단은 안 봐요. 그리고 i7으로 하게 되면 순행은 가야 되거든요. 네. 따로 원하시는 게 없으면 저희가 잘만 A36이나 3열 순행이거든요. 네. 아니면은 MSI의 i360 이 두 가지가 가격 대비 무난하게 괜찮아요. 이 정도보다 좀 더 위에 등급을 하고 싶다 그러면 크라켄 360 물건이 없네. 이건 지금 용산 시장에 물건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물건 없나 보다 지금. 저희가 크라켄이 다 나갔나? 저희도 크라켄 다 나가고 없네요 지금. MSI 제품으로 i360은 저거예요. 지금 여기. 네, 그게 i360. 어떤 게 나으신 것 같으세요?
추천해 주신다면. 헤더에서 온도가 좀 나오는 게 좋겠다 싶으시면은 요것도 괜찮아요. 온도도 잘 잡고. 네, 일단 이걸로. 네. RGB를 원하시면은 튜닝 메모리로 가는 거고요. 얘들은 시금치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시금치로. 대신 칩셋은 하이닉스 칩셋을 쓴다. 뭐 이런 걸 원하시나요? 아니면 튜닝 메모리는 6000짜리 보통 무난하게 그냥 쓰시고요. 네. 블랙으로 했을 때는 32기가 여기 있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가운데에 LED가 이렇게 나옵니다. 불빛이 나오죠. 여기에는 한 19만원 정도 나올 거예요. 198,000원. 그래픽카드가 문제인데요. 그래픽카드가 네. 지금 물량이 없어요. 아. 저장 많이 안 하신다 그러면은 1테라로도 충분하고요. 네. 사실 백업용으로 쓴다 그러면 SSD보다는 하드를 하나 다는 게 낫죠. 개발자니까 아시겠지만 네. 저장용으로는 하드를 쓰는 게 SSD는 데이터 복구가 안 되니까요. 네, 네. 하드를 보통 백업용 저장용으로 많이 쓰죠. 네. 아, 신제품이 또 하나 있구나. 이번에 아이구조에서 신제품 나왔더라고요. 블랙 이런 스타일이고 얘는 가격이 7만원. 이런 모델들 저게 괜찮아요. 어떤 거요? 지금 이거요? 네. 마음에 드세요? 네네. 네, 그럼 아이구조 그러면 P5000L 요 모델로 넣고요. 여기서 저희가 공인비 하게 되면 10만원이거든요. 네네. 조립하고 윈도우까지 다 해서 견적서 하나 작성을 해드리고, 지금 주문하시면은 화요일부터 저희가 준비해야 되거든요. 주문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 정도는 되셔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럼 견적서 저희가 작성을 해드릴게요. 네. 다른 또 궁금하시거나 저한테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편집에 관심이 있으세요? 아, 그거 아니고 아, 혼자 다 하시는 거. 네, 제가 편집을 다 하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브이로그식으로 오늘 하루를 이렇게 찍거든요. 그러면 편집을 한 3일 해야 돼요. 일하면서 해야 되니까. 네, 그쵸. 네, 그게 힘들죠. 견적서 여기 있고요. 저희 연락처 여기 또 따로 있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 저희가 작업 들어가고, 그러니까 물건 주문을 시작하면 구성품 변경이 안 되세요. 네네. 다 되면 제가 문자 드리거든요. 네. 완료돼서 준비됐습니다 라고 문자 드리면 그거 받고, 아, 내 거 다 됐구나 찾으러 오시면 되고, 만약에 정 찾으러 오시기 힘들다 그러면 전화 주세요. 그러면 퀵으로도 발송할 수 있고요. 네네. 택배 발송은 안 합니다, 저희는. 왜냐면 파손 생길 수가 있고요. 아, 해결이 안 돼요. 네, 그쵸.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택배 발송은 일체 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다 잘해주셔가지고. 아니요. 그래픽 카드가 워낙 다양하게 있으면 고객분한테 이제 선택 사항을 좀 쭉 드릴 텐데, 네. 뭐 그래픽 카드가 없어요. 아, 그쵸. 순식간에 이렇게 뭐 싹 나갔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도 해요. 진짜로 없는 게 맞나? 아니면 이제 용산에서 총판이나 이런 도매상들이 잠깐 이렇게 가지고 뒤로 가지고 있다가 풀려 그러는 건가, 막 그런 생각도 하고, 뭐 순식간에 그래픽카드가 이렇게 다 없어질 수가 있나,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아까 손님이 가져오셨던 PC 한번 잠깐 켜보고, 점검은 차후에 하더라도 잠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블루 스크린 뜬다고 말씀하셨죠? 상황 봐서 제가 윈도우 재설치도 한다고 했었고요. 한번 켜볼게요. 전체적으로 조립은 잘 하신 것 같은데, 한 8개월 썼다 그랬죠 아까? 8개월 사용하셨다고 하셨고, 어디 보자. 텁게이밍 B650M-2 와이파이 모델이고 7800 3D CPU, 메모리는 16기가 2개, 삼성 거 2개 들어있네요. 그리고 삼성 병행 수입 SSD 있고, 그냥 바이오스 상에서는 특별히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근데 메모리가 삼성 거네요. 부팅을 한번 해보죠. 텁게이밍 로고 뜨고, 부팅이 어디 보자.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아, 배그 시스템 컴피그 인포 블루 스크린이 딱 뜨네요. 뭐가 문제가 있을까? 왜 부팅이 안 되는 거지? 지금은 저희 SSD로 부팅 한번 해보고 있고요. 한번 부팅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시스템이 정상적이라면 저희 SSD 윈도우로도 부팅이 되어야 돼요. 저희 윈도우로 부팅 시켜놓고 지금 장착되어 있는 SSD 검사해봤는데 생각보다 원인을 빨리 찾아야 한대요. 블루스크린 뜨는 증상 원인을 좀 빨리 찾았습니다. 지금 하드튠으로 SSD 읽기 테스트 벤치마크 돌려보고 있는데 바로 에러 나네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 읽기 오류입니다 라고 돼서 테스트가 중지됐죠. 이거 SSD 분량이에요. 지금 장착되어 있는 삼성 병행 수입 제품 1TB 요 SSD 분량이 났다, 고장이 났다, 얘 때문에 그렇다, 빨리 찾았습니다. 일단 오늘 뭐 영업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요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고,
제가 월요일 날 출근해서 저희 SSD도 장착 테스트 돌려보고 나머지 또 메모리 검사라든지 전체적인 테스트 검사 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SSD만 문제가 있는지 다른 제품도 문제가 있는지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빨리 찾았죠? 자, 오늘 토요일 하루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 패밀리분들께 필요한 게 있을까 살펴보다가 또 쿨러가 하나 있네요. 새 제품을 못 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이거 중고로 팔아가지고 뭐 얼마나 이득을 보겠습니까? 이 제품은 펜타웨이브 Z06T 모델이고요. 상태 양호합니다. 순행으로 갈아타시면서 교체하고 저한테 주고 가신 거라. 근데 브라켓이 라이젠이에요. 라이젠 브라켓밖에 없기 때문에 라이젠 CPU에 사용하실 분들은 댓글 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택배 발송이 가능할 거로 보이고요. 뽁뽁이 잘 싸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펜타웨이브 이 업체 쪽에 얘기해서 인텔 브라켓 받을 수 있으신 분들은 뭐 신청하셔도 되고 바로 작업하실 분들은 라이젠 브라켓이니까 라이젠 사용자분께서 신청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패밀리 구독자분에 한해서 필요하시면 공랭 쿨러 댓글에 신청을 해주세요. 한 분 이상 신청하시면 무작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오늘은 3월 1일 3일절 토요일이었고요. 월요일까지 공휴일이잖아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월요일까지 푹 쉬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월요일 영업을 합니다. 아마 오후 영업할 것 같고요. 평일 기준으로 공휴일인 경우에는 저희는 1시부터 영업합니다. 월요일날 1시부터 영업을 할 계획이고요. 저는 내일 하루 푹 쉬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영상 함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